76번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매수 신고 가격. 매수 신고 가격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입찰가, 응찰가를 말하는 거고요.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차순위. 근데 현실적으로 차순위 2등을 할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2등 해봐야 별로 재밌는 게 없어요. 2등 하면 좋은 물건은 기회가 안 들어온다고요. 만약 수익률 높은 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권리분석을 잘못해가 차라리 보증금 떼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만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굳이 현업에 나가서는 차순위 매수 신고는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돈 보증금만 안 돌려줘요. 나머지 다 떨어지면 1등 못하면 원래 다 돌려주잖아요. 보증금 내놓은 거. 근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수 보증금을 다 낼 때까지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1등 한 사람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잔금 치르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했는데,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딱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는데 2002년도 민사집행법이 도입되면서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오늘이 8월 29일입니까? 30? 근데 옛날에는 딱 30일 정해진 날만 돈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요?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그러면 돈 내기 하루 전날 채무자가 은행 빚 다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기한이기 때문에 30일까지니까 돈 있으면 빨리 내버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전 매수인이 뭐예요? 지금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또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한번 정가가 있는 사람은 금반응의 원칙에 의해서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다. 한 번 안 한다고 했으면, 돈 안 낸다고 했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입찰의 재매각 절차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77, 78 이런 거 78번 보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1번에 있는 것처럼 78번 기일입찰에서 매수 신청인은 보정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야 된다 했어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매수 보증금은 1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3번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2번에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 예정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는 말을 쓰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말을 쓰고 똑같은 의미인데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법마다 용어가 좀 달라서 그래요. 매각 예정 가격이라는 게 최저 매각 가격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78번에 2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다.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면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가 아니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매수인 즉 입찰자 응찰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당 요구의 종기를 옛날에는 매각 결정기일이었는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했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민법에서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죠.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강력한 우선 변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채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5번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게 맞죠?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다 받기 때문에 소멸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4페이지 마지막으로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이 파트는 어려운 거는 없어요. 경매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뒤에 있으니까 거의 한 번도 안 보고 시험 보신 분도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아직도 중개사법은 쉽다고 해서 하나도 안 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민계공 위주로만 공부하고 뭐 쉬우니까 나중에 한 달 남기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던데 가능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계속 하면 가능한데 불안하죠. 그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뭐 10시간씩 계속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고를 쓰는데 뭐 어제도 축구 한다고 또 저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와이프가 자꾸 축구 볼라 하더라고. 하여튼 성격이 반대예요. 제가 드라마 본다 하면 축구 본다 하고 또 제가 축구 본다 하면 드라마 볼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다가 결국 밤늦게 이게 하게 되는데 참 공부를 미루다 보면 쉽게 잘 안 돼요. 그게 계획처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뭐 며칠만 해도 되겠죠. 근데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공이 쌓였다가 그게 어느 날 폭발되는 거지 갑자기 막 24시간씩 공부한다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납으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 번에 갖다 소나기 퍼부어버리면 며칠 지나버리면 다 말라버리지만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시납으로 공부해야 돼요. 너무 오버페이스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은 바람직하진 않죠. 뭐 일주일 동안 민법 다 떼고 그 다음에 학개론 다 떼고 그 다음에 공법도 일주일 다 하고 한 3주 지나고 나면 다른 거 다 잊어먹어버리죠. 조금씩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하면 좋은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날 들은 과목 좀 공부하고 아무리 쉬워도 조금만 한 30분이라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과목 보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점수 받기가 최고 쉽다고요. 대체로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 것 다수 의견이 그렇더라고. 시험 보신 분들이 경험담이에요. 거의 전부. 자, 79번.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건 없다. 다만 이제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1번.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작년에 신설된 내용이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아까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다 바뀐다고 했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 6월에 신설됐습니다. 1번이. 그 다음에 2번 어른 민사집행법에 의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거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매수 신청들의 범위가 아닌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항고 소송,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입찰표 써내는 것, 입찰보증금 대신 내는 것, 입찰보증금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어른 매수 신청 드린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총 몇 가지 게시를 해야 돼요? 등수보자. 중개업만 하려면 등수보자 4개 게시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등수보 이 3개를 더 추가로 게시해야 됩니다. 그럼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다 2개씩 게시해야 되는 거죠. 자격증은 따로 중개업하는 자격증 따로 있고 매수 신청 대리 하는 자격증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중개업만 하려면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게시하면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당연히 게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게시되어 있어야 되죠.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니까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보수요일표, 매수 신청 대리 보수요일표, 중개업을 하기 위한 보정 설정,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보정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어떤 분이 깊이 있게 질문하신 분이 있던데 이게 보정 설정이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있고 분사무소가 2개가 있다. 그럼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분사무소 1억.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하려고 하더라도 또다시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이렇게 가입해야 되죠. 그럼 둘 다 하려면 총 8억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법인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분사무소 1억이 한도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 전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건 매수 신청 대리 하려고 이렇게 가입했고 중개업 하기 위해서 또 가입했다고요. 자, 그런 경우 이 분사무소에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를 10억을 손해 입혔어요. 10억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요. 이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얼마 배상해 개업공개사는 10억 다 배상해야 돼요. 자기가 손해 입힌 거 전부 다. 보험회사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해 주잖아요. 이런 질문을 인터넷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보험회사 얼마 물어주냐 1억 해준다. 법인까지 합해서 3억 해준다. 이 4개 다 합해서 4억 해준다. 이거 다 합해서 8억 해준다. 답이 뭐냐고요? 보험회사에서 얼마 물어주냐고요? 예, 4억입니다. 4억. 8억이 아니고. 이 중개업과 관련된 건 별도의 중개업 하기 위해서 가입한 건 중개업과 관련된 거고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 관련 거에서 4억
만약 매수 신청 대리하다 손해봤으면 또 사억 받겠죠. 중개업 하다가 손해입힌 거는 그 중개업 관련돼서 보증 가입한 거 이거 다 합한 금액에서만 줍니다. 4억 주고 나머지 6억은 개인 재산 가지고 물어내야 되고요. 또 4억마저 구상권 행사 당하겠죠. 그러면 일반 의뢰인들은 개인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거래하면 더 공신력이 있겠네요.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금액까지 다 포함하니까. 8억을 가입하지만 이 매수 신청대리는 별도의 보험이에요. 이거는 매수 신청대리와 관련된 건 보험이지 이게 중개업 관련해서 손해피인 거 배상한다는 보험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되는데 휴업을 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어쨌든 중개업하고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하고 같이 해야 된다.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냥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죠. 아무 말 없이 밋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대부분 판례가 서명 가운데 점 찍고 날인, 아무 말 없이 서명 날인, 서명 및 날인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또는은 반드시 또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원에서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네,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를 하면, 자,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면 공유 지분이 A, B, C가 있는데 이 B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1억에 사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공유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가격에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공유자. 왜 그러면 이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제도라는 걸 도입했냐 하면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급적이면 안 알고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는 게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갑이 와가지고 세 명이 맨날 싸우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가격이라면 기존에 있는 공유자들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C가 서로 먼저 사겠다고 하면 공유 지분에 안분하여 자기 지분 비례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매수 신고를 A나 C가 1억에 사겠다고 해버리면 갑은 차순위 매수 원래 1등 했는데도 이게 다른 사람이 똑같이 써내도 공유자가 1등이 되잖아요. 제후가 매수 신고인이 되니까 처음에 제후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겠죠. 포기 안 하면 돈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2번 매수 신청 대리 규칙상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는 6월 이하죠. 이건 1월 이상 2년 이하다. 우리 암기 프린트의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월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1월이 몇 번에 있어요? 암기 프린트 45번에 45번에
몇 번에 있나요? 45번에 2번에 있죠? 45번에 2번. 45번에 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들이 업무 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3번 소속 공개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소속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됩니다. 근데 그만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되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소속 공개사에도 하다가 그만둬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그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먼저 개설 등록해야 되겠죠?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맞죠? 그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입니다.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 없고요. 지역농협도 중개업 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가입할, 그래서 보증가입도 안 해도 됩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예, 중개 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다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8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시군구에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죠.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예, 3년인데 우리 암기 프린터 3년이 몇 번에 있어요? 3년이 46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12번 밑줄 치시고요.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받아야 됩니다. 즉 경매 실무교육하고 중개 실무교육은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교육 둘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 실무교육과 경매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입니다. 보정 설정도 별도라고 했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보정 별도고요. 매수 신청들이 별도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 교육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예,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 유치권, 분묘귀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죠. 세금을 설명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4번 틀린 것은 했는데 교육공개사는 1번에 보면 이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교육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 경매실무교육 대상자는 오직 대표자만 받죠. 중개실무교육은 임원, 소속공개사도 받잖아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지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는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매수신청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기출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임대주택법이라는 것은 지금 없어졌어요. 공공주택 특별법인데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임대주택법이라고 돼 있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매수신청들이 예규 규칙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바뀐 법을 안 적어놔 놓으니까 제가 임의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매수신청들이 규칙 예규에 아직도 임대주택법이라고 돼 있다.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X라고 했죠. 별도 실무교육이니까 둘 다 받아야 된다. 동시에 둘 다 하더라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 단순히 서류 써내는 것만 가능하고 안 되는 게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매수신청들이 할 수 없다 했는데 예,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도 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니고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그러나 중개대상물이며 또한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중개대상물이며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물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해당된다. 공장재단도. 그래서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5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죠. 명의를 대의하는 거 안 되고요. 등록증 대의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고요. 5번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이거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은 삭제되고 없는데도 우리 매수신청대리 규칙에 보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적혀져 있다. 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매수신청대리 범위가 아닌 것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번입니다. 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이란 소송 절차예요. 그래서 기일변경신청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대리 안 됩니다. 86번에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못한다고 했죠.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 따라서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으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예,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 취득시 부담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된다. 예,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웃기는 거는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럼 뭐 분사무소 보정 설정하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상 분사무소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와 중개업은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 폐업하면 재진 게 아니잖아요. 재진 게 아닌데 중개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중개업을 등록하면 3년 안 지났다 하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지어가지고 등록 취소된 게 아니고 폐업했다고 등록 취소됐으니까 다시 중개업을 재개하면 등록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3년 안 지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년 한번 찾아볼까요? 3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년 10번에 있네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원래 3년 지나야 된다고 10번 46번에 10번 3년 지나야 되는데 다만 중개업을 폐업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중개업을 등록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경매는 1등 1명 뽑는데 대리인으로서 참여하고 본인으로서 참여하고 이러면 1명밖에 안 뽑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대리인이 그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1등 1명만 뽑는 거예요. 두 사람을 대리해도 안 되죠. 두 사람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로 처벌받았는데요. 지금은 두 사람한테 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기죄예요. 사기죄.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병원 개업해야 된다. 지금 급하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갚으면 사기죠. 돈만 안 빌리면 사기는 잘 안 돼요.
결론은 둘 다 1등 시킬 수가 없다. 둘 다 낙찰받을 수가 없다. 경매라는 것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이 경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1등 한 명만 뽑는다고요. 그런데 여러 명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하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3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중개업 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은 3가지 방법이 있었죠.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도 됩니다. 4번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일단 그만둬야 된다. 그만두면 소속공개사 아니죠. 그만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된다. 하고 싶으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이라는 희장을 표시할 수 있다. 네,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희장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웬만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러 가면은 그 직원들이 지방법원의 직원들이 이거 하면 영원히 해야 되는데 폐업도 안 되는데 휴업도 안 되는데 옛날엔 그렇게 협박했어요. 지금은 휴업 폐업이 가능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도 미리 신고하면 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자, 그래서 88번의 답 4번입니다. 거기 3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금 매수 신청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매수 신청들이 범위가 7가지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송들이 안 된다 했죠? 항고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된다. 391페이지 왼쪽에. 그 다음에 392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나 중개상물이나 똑같다. 등록 요건 공인중개사법상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인데 매수 신청 대리는 당연히 이 등록 기준은 갖춰야 되겠죠. 중개업도 해야 되니까. 그게 추가되는 게 3가지가 돼 있다. 그게 교육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교육공개사일 것, 즉 중개인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관련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증보험 공제 공탁도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미리 보정 설정해야 되죠. 중개사무소는 미리 설정 못 하잖아요. 등록 후 등록전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도 5개밖에 없는데요. 중개업과 관련된 결격 사유는 12가지인데 이 말은 중개업도 하니까 당연히 12개, 미성년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은 없죠. 그럼 미성년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 393 별도의 교육이라고 했어요.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실무교육, 별도의 교육이니까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교육제도가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법인 2억 원 이상 똑같고요. 분사무소 1억 이상 똑같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인데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은 1,000만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의무가 있는데 보존 의무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5년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수로 고치시면 되겠죠.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 의무는 있으나 보존 의무는 없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 보존 의무가 모두 없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다 3년이죠. 공인중개사법은. 다만 거래계약서 하나만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393 맨 밑에 확인 설명, 중개업은 9가지인데 매수 신청되는 이 9가지에 4가지가 더 있죠. 4가지. 매수 신청 내리만 하려면 4가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특히 4번에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세금이 아니라 인수하여야 할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취득 시 부담할 조세가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는 취득과 관련되는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설명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금지행위, 중개업은 7가지, 매수 신청 대리는 8가지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보수도 중개보수와 매수 신청 대리 보수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원,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할 경우 추가로 50만원 더 받을 수 있고요. 실비 3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395페이지. 지도감독이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는 법원 행정처장이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합니다. 우리 중개업은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는 법인의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하면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절대적 취소가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아까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다. 매수 신청 대리는 1월 이상 2년 이하,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입니다. 명칭 표시 사무소 그 출입문에 업무 정지됐다면 업무 정지됐다고 매수 신청 대리는 써붙여야 된다. 그러나 중개업은 업무 정지됐다고 써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를 다 하고 398페이지는 보면 지금 우리 암기 프린터도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동형 모의고사죠. 동형은 실제 모의고사하고 똑같다는 뜻이고 9시 반부터 미리 와서 문제 푸셔야 되죠. 동형 모의고사는 문제 미리 풀고 10시 반부터 해설 강의합니다. 40문제 꼭 미리 풀어보고 이게 강의를 들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때까지 계속 몇 년 동안 경험치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하니까 이제 막판만 조금만 참고 하시면 2차는 다 고등적 가능합니다. 2차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일요일 날 이론 특강 하루 만에 다 끝냅니다. 자료는 앞뒤로 합해서 10장이니까 20페이지가 되겠죠. 페이지수로 따지면 10장이에요. 장수로는. 거기에서 80% 이상 적중됩니다. 적중 못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단 오프라인 강의를 들은 분들 민사상은 200만 원씩 손해배상 특정하겠습니다. 200만 원씩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80% 이상 적중이 안 되면
적중됐는데도 본인이 틀린 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일요일 날 특강할 때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